안녕하세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입니다. 오늘은 제가 CF81이라는 키보드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키보드가 키네틱스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키보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11만 4천원짜리 초스폭스 CF81 알루미늄 베어본 키트 요거를 구매하시면은 제가 지금 리뷰하는 이 제품과 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요게 색상이 두 종류가 있는데 섀도우 블랙이랑 크림 아이보리가 있는데 제가 리뷰하는 거는 섀도우 블랙 색상이고요. 아노다이징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만 구매하시면 안 되고 PCB 적혀 있잖아요. PCB에 들어가셔가지고 요것도 같이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예, 요거 핫스왑 기판입니다. 지금 키보드 상세 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은 해당 제품은 기판 및 스위치와 키캡이 포함되지 않은 베어본 킷 제품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기판은 별매고 기판 구매 링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클릭을 해가지고 요거랑 같이 구매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 키보드에 빌드할 스위치도 가져왔는데요. 그것도 키네틱스에서 판매하는 요 비선 캔디 바닐라 리니어 스위치로 빌드를 할 겁니다. 짜잔, 이 스위치입니다. 캔디 바닐라 스위치. 아무튼 요거 이따 보여드리고요. 바로 언박싱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반대쪽도 칼질 해주고요. 자, 꺼내보겠습니다. 이거 키보드 설명서 그리고 기타 부속품들, 예, 이제 하나하나 까볼게요. 초스폭스 CF81 설명서 쪼가리. 이건 뭐 영어로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쉽고 편한 비아 매핑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상자 미스테리 박스. 케이블과 키캡 풀러 같은데요. 예, 키캡 풀러, 스위치 풀러가 들어있고요.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이게 항공 케이블이거든요. 이거 다른 박스에 연결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른 박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은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꽂아서 요거를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서 이렇게 체결해 주면은, 예, 이렇게 케이블 조립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 육각 렌치가 들어 있었고요. 또 스테빌라이저 세트가 이렇게 지퍼백에 담겨 있었어요. 일단 조립을 위해 이것도 꺼내 줍니다. 나사는 잃어버리지 않게 이런 접시에다 담아줬습니다. 이 스테빌라이저는 따로 윤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해를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스테빌 윤활이나 튜닝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사실 장착해서 사용해도 괜찮으세요. 자, 드디어 키보드 본품을 꺼내봅니다. 이거는 키보드랑 같이 들어있었는데요. 보강판과 결합하는 포론 가스켓 폼 같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스티커로 돼 있어가지고 떼서 붙여주는 것 같아요. 자, 키보드 본품입니다. 이 키보드는 75% 배열이고요. 우측 상단에는 이렇게 노브가 위치해 있는데 여우의 발바닥이 있습니다. 노브 돌리는 감은 좋네요. 클릭도 되고요. 하부 스위치 폼도 안에 들어가 있고 보강판은 기본적으로 PC 폴리카보네이트 보강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 라인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살짝 이쪽이 이렇게 깎여 있거든요. 예, 이렇게 편하게 들 수 있게 손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USB 포트 홀은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하판은 심플합니다. 초스폭스.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선으로 여우를 표시해 놨네요. 사인처럼. 예, 이 키보드는 베어본이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랑 스위치, 그 외 다른 것들을 다 조립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키보드를 분해를 해볼게요. 제가 받은 요 안쪽에는 기판이 들어가 있는데 키네틱스에서 구매하는 거는 아마 기판이 따로 올 겁니다. 어차피 요거는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요 동봉되어 있는 육각 렌치로 제품을 지금 풀어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편한 게 있으니까 그걸 쓰도록 할게요. 바로 전동 드라이버고요. 지금 나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6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그럼 분해 시작할게요. 나사는 이렇게 다 분해했으면은 따로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않게요. 자, 그럼 뒤집어 가지고 상판을 들어 올려줍니다. 노브랑 같이 딸려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상판 노브 같이 조심스럽게 들어서 놔주세요. 이렇게 딱 뺐을 때 이쪽 부분에 도터보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살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부분을 이렇게 분해를 해주세요. 여기를 손톱으로 이렇게 쓱쓱쓱쓱 해가지고 잘 안 빠지네. 됐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도터보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USB 꽂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노브를 떼어내야 되는데요. 이 노브는 이렇게 당기면은 그냥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먼저 상판, 폴리카보네이트 보강판, 기판과 보강판 사이에 끼워주는 기보강 흡음재, 스위치와 기판 사이에 넣어주는 스위치 폼, 그리고 이거는 스위치를 교체해 줄 수 있는 핫스왑 기판입니다. 이렇게 플렉스 컷 같은 건 없고 LED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를 보면은 이렇게 쇼트 방지 폼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살짝 붙어 있어 가지고 따로 떼지는 않을게요. 기판을 따로 사게 되면 아마 이거를 그냥 올려주면 되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모양에 맞춰서 여기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기판, 그리고 하부 쇼트 방지 필름입니다. 이거는 요 제품이 쇼트 방지 필름이고 요거는 하부 흡음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빌드 준비는 끝났고 여기에다가 스테빌라이저만 껴주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스테빌라이저라는 겁니다. 커스텀 키보드를 빌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판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스테빌라이저들의 철심 수평을 맞춰주고, 그리고 여기 하우징 안쪽에다가 다 윤활을 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빠르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런 식으로 스테빌라이저들을 분해해줍니다. 그리고 이 스테빌라이저 하우징과 스템도 분리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전부 다 분해를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이 철심의 수평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평을 잡을 때는 각자의 노하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패럴 블럭 위에서 수평을 잡습니다. 철심을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여러 데를 이렇게 톡톡 쳐보면서 수평이 맞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이게 수평이 안 맞을 때는 틱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가 날 때는 이렇게 집게를 이용해서 철심을 비틀어 가지고 수평을 맞춰줍니다. 이 스테빌라이저 튜닝에 대한 영상은 제가 나중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적당히 수평을 맞췄으면은 방향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임펜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철심 수평 작업이 끝났으면은 이제 이 스테빌 스템과 하우징에 윤활제를 발라서 결합해 줍니다. 저는 보통 스테빌 하우징에는 트리보시스 3204 윤활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붓으로 소량을 덜은 다음에 팔레트에 이렇게 잘 펴주고요. 너무 윤활제가 많이 발라지지 않게 이렇게 살짝 펴준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하우징 안쪽을 이렇게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스템을 스테빌라이저 하우징의 방향에 맞게 이렇게 잘 껴줍니다. 스템은 구멍이 이렇게 2개 뚫린 곳이 있고 하나 뚫린 곳이 있는데 2개 뚫린 곳 아래쪽에 철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 2개 뚫린 부분을 이쪽으로 철심 들어가는 쪽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 작업은 스위치를 윤활하는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윤활된 하우징에 스템을 전부 다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다음은 철심을 윤활합니다. 철심을 윤활할 때는 저는 퍼마텍스를 사용합니다. 이게 어떤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퍼마텍스가 아닌 다른 윤활제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CF81에 기본적으로 동봉된 스테빌은 이런 퍼마텍스류의 약간 진득한 윤활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퍼마텍스 윤활제를 편하게 바르는 법은 먼저 이 철심을 이렇게 찍었다 뺀 다음에 요거를 펴 발라주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게 양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좀 적당량으로 코팅이 되는 정도? 그렇다고 또 너무 적게 바르면 애매하고요. 근데 많이 바르는 것보다는 살짝 적게 바른 다음에 보충해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은 키감이 굉장히 먹먹해질 수가 있어요. 저는 보통 한 번 바를 때 한 이 정도 발라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발라줬으면은 이 스테빌에다가 철심을 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스템 구멍이 2개였잖아요. 아래쪽 구멍에다가 이렇게 껴주시고 철심을 꾹 눌러서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철심을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스템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제대로 끼우신 겁니다. 자, 그러면 철심의 반대쪽도 퍼마텍스를 발라줍니다. 마찬가지로 푹 찍었다가 빼주시고 그 자원으로 철심을 이렇게 윤활을 해줍니다.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또 스템의 아래쪽 구멍에 넣어주시고요. 다시 아래로 살짝 눌러서 체결해줍니다. 다 체결한 다음에도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성이고요. 이걸 또 이렇게 3번 또 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기판에다가 스테빌라이저를 체결해 줄 건데요. 바로 이렇게 조립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스위치 폼을 쓸 거기 때문에 스위치 폼을 올려 두신 다음에 스테빌라이저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구멍이 보시면 큰 구멍이랑 작은 구멍이 있거든요. 큰 구멍 쪽으로 이 걸쇠를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잡고 이렇게 뒤집어 준 다음에 이쪽에 있는 탭에다가 나사를 조여 주시면 됩니다. 예, 전부 체결해 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스테비를 체결해도 스위치 폼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스위치 폼을 잘 정렬해 주신 다음에 참깨빵 위에 순쇠고기 패티 2장. 자, 이렇게 기보강 흡음재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PC 보강판을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위치를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사용할 스위치는 키네틱스에서 판매하는 캔디 바닐라 스위치입니다. 짠, 이렇게 윤활이 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벗겨내주고 이 스위치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쭉 껴주시면 됩니다. 이거 캔디 바닐라 스위치의 평이 굉장히 좋던데 어떤 느낌이 날지 기대가 됩니다. 이 스위치를 끼우다가 여기에 있는 핀들이 휠 수도 있는데 뺀 다음에 다시 핀셋으로 펴가지고 다시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스위치를 끼울 때는 조금 손이 아플 수도 있고요. 스위치를 끼울 때 이런 식으로 껴놓고 다 꼈네 이렇게 하시면은 제대로 된 키감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강판과 스위치 끝부분이 이렇게 띡 하고 밀착이 되게 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PC 보강판은 이렇게 플렉스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런 장갑을 낀 다음에 하면은 손이 안 아프고 좋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제대로 안 들어간 부분이 좀 생기는데 반대쪽에서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이 보강판에 이렇게 큰 기스가 안 나게 주의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와, 다 했다. 예. 자, 이제 다음으로는요. 하우징에다가 이 가스켓 스티커를 붙여주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예, 먼저 하판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이런 데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떼주고요. 이 가스켓 스티커 블럭을 뭐 손으로 하셔도 되고 핀셋으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붙여만 주시면 됩니다. 이 스티커를 붙여줄 장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그 부분 다 꼼꼼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요 키보드 상판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여기 이렇게 가스켓 테이프 붙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에다 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붙여주세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가스켓 테이프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보니까 두께 차이가 있어요. 두께 차이가. 상판에는 요 얇은 걸 붙여주시고 하판에는 요 두꺼운 걸 붙여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빌드를 하다가 혹시 몰라가지고 조금 찾아봤는데 이 가스켓 테이프 얇은 거를 보강판 위에다가 붙이고 두꺼운 거를 보강판 아래에다가 붙이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하우징에 붙여도 그렇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FR 보강판도 받았는데 이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쓰려면은 따로 또 가스켓 스티커가 없으니까 저는 하우징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보강판에 붙여도 되고 하우징에 붙여도 되고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한 대로 빌드하도록 할게요. 소신껏. 예, 하우징에서 뭐 이게 쉽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 붙이면서 느끼는 건데 손으로 그냥 붙이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범폰 스티커를 전부 다 붙였고요. 상판에도 이렇게 전부 다 붙였습니다. 이제 바로 하판에 하부 폼 깔아주고 여기 기판에 도터보드 연결해가지고 제대로 껴준 다음에 바로 덮어서 상판 올려주고 볼륨 노브 끼워준 다음에 하우징 뒤집어서 이런 거 쪼가리 아무데나가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상하판 분리할 때 분해했던 나사를 다시 체결해 줍니다. 결합이 다 끝났으면 조심스럽게 뒤집어서 키캡은 GMK 그레이 온 블랙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타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키보드 만지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일단 요 케이블이 일단은 좀 고급진 것 같아요. 적당히 고급진 느낌이고. 타건감은 이 캔디 바닐라 스위치가 이렇게 바닥을 치는 스위치거든요. 스템이 바닥을 이렇게 탁탁 치는 스위치인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건 키압도 적당하고요. 키보드의 이 바운스감은 살짝 있는 편이고요. 실제로 타건했을 때는 거의 못 느끼는 느낌이에요. 이 뭔가 타건감은 굉장히 좀 스탠다드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어디 한 군데 그렇게 크게 모난 곳 없이 준수한 타건감이 나옵니다. 빌드했을 때 총 무게는 1.9kg이 나옵니다. 이 노브는 돌리면은 볼륨 조절이 됩니다. 클릭하면 뮤트, 온, 오프가 되고요. 그리고 별다른 세팅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웹 비아에서 이렇게 키 매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LED 밝기를 줄여주거나 꺼주거나 뭐 색깔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색조를 없애고 색조가 들어가게 약간 연한 느낌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모드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백스페이스 그 펑션 키와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RGB 모드 변경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키네틱스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초스폭스의 CF81 키보드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